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20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너에게 물들어 온 세상을 담을 수 있어 참 예쁜 오늘이다. 감사님들께 제가 물들어 가지고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는 5월 20일 화요일 아침이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 뒤편이 어디냐면 원흥역입니다. 원흥역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블라인드를 갖다 내리지 않고 또 이런 모습으로 또 감스님들께 인사를 또 드리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아침 방송도 기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입니다. 작년 9월만 해도 12억 5천이었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난 1월에는 13억 6,858만원,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사람들이 모두 돈이 없고 집값이 역대 최고로 비싼데 도대체 누가 집을 사겠냐며 이제 부동산 모두 끝났다며 약 팔던 폭락이들이 이렇게 다들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말대로 믿었다가 또 벼락거지 됐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2, 3년간은 집값이 내려갈 요인보다는 올라갈 요인이 더 많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 공급 부족,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지금 계속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시중에 통화량이 또 증가되면서 또 실질적으로 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공사비가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신축 분양가는 더 높아질 것이 불보듯 뻔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더 서두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철산자이더 헤리티지 구평이 14억 3천에 또 실거래가 등재됐다고 합니다. 여기가 또 의미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입주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RR이고 구평이 또 15억 부른다는데, 예를 들어서 입주 시작하고 대출 가능해지게 되면 15억보다는 더 높아질지 않을까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도 이제 15억 시대입니다. 뭐 은평구도 이미 이제 대조 1구역, 오늘 또 힐스테이트 매달래 청약일인데 어제 특별공급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만장자의 90%는 부동산 소유를 통해서 부자가 됩니다. 물론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내가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 높으신 분들, 또 제가 최근에 그 만나서 또 상담이라든지 또 많은 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느끼는 건데, 내가 어찌됐든 간에 내가 연봉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또 내가 자산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 빨리 소유하려고 또 부동산 그런 재테크라든지 투자를 갖다가 의외로 잘 못하시고 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최근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감사 스마일도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저는 내 집 장만을 갖다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올인했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최근에 또 집값이 또 올라가고 금리 인하가 또 되어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자고 일어나면 또 계속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더 지금 무주택자분들이라든지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조바심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라는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날 산행에 가서 북한산 둘레길 걸었는데 아마 이쪽이 백년산인 것 같고 이쪽이 녹번역 방향, 녹번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고 이쪽은 백년산 쪽에 있는 아파트인 것 같고요. 이 뒤에 수색 등산 노타운이라든지 이 봉산 능선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불광 NC백화점에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대조 힐스테이트 매디알레 내년 10월에 입주하는 오늘 본청약일 1인 은평구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은평구의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또 새 아파트들이 녹번역하고 백년산 쪽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DMC에 있는 디센자가 지금 현재는 대장인데, 아마 대조 1구역이 입주하는 내년 아니면 뭐 분양이 끝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완판이 되게 된다고 하면 일단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매디알레가 새로운 은평구의 대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 한 3-4가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집값 바닥 예측은 진짜 어렵다. 집값을 바닥에서 잡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다. 감사스마일도 집값 바닥을 갖다가 한 번도 예측은 못했, 그러니까 예측은 해가지고 맞은 적은 있었지만 제가 이거를 실행에 옮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2009년도에 제가 분양받았을 때가 아마 그때가 바닥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서울의 찐바닥은 2009년이 아니라 11년, 12년이 아마 찐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3년도까지 이어졌던 것 같은데 그 뒤로부터는 진짜로 서울에 이제 가격이 약간 조정은 받은 적은 있었지만 바닥은 좀 그렇게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금매가 나올 때까지 잡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신축 분양 못 받는다고 하면 이럴 때 사야 된다라는 그린네님의 이야기.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어제 저녁 라이브 시간 때 지금 고양시 아파트 매수하셔도 된다 라고 제가 1시간 정도의 고양시 내 집 마련 및 투자해야 되는 이유, 감사스마일이 생각하는 이유 7가지를 제가 허심탄회하게 제가 있는 그대로 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와가지고 제가 중개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으면 제가 천벌을 받겠지만, 그러지 않고 제가 있는 그대로 지금 딱 보니까 6월 말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계약 만회를 해야 될 것 같고, 7월이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매도 호가라든지 그리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 더 나가서 이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특별 공급에 어제 경쟁률을 보면서 아름다운 내집깎기 TC님께서 이 글을 갖다 올려주셨는데, 완판은 되겠네요. 즉 다시 말해가지고 51 타입부터 74 타입에 265세대를 갖다가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다자녀부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의외로 생애 최초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도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 공급에 이렇게 청약을 했다는 거는 오늘 일반 공급 청약 경쟁률도 예상보다는 조금 세지 않을까. 만약에 세지 않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저는 완판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청약 결과를 보고 움직이실 분도 계실 거고, 그 전에 움직이셨던 분도 계실 거고, 감사스마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아 그래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집 마련을 서둘렀던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하셨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혹시라도 어제 이제 제 영상 고양시 아파트 왜 매수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고양시 아파트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GTX-A가 개통을 했고 6분대로 지금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하고 있고, 더 나가서 내년에 삼성역 무정차로 가고, 그리고 2년 후에 삼성역을 정차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대주 1구역이 GTX 연신내역이 열리지 않았더라고 하면, 작년에 만약에 분양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분양가를 이렇게 남들이 이야기하는 고분양가로 이렇게 분양을 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비싸봤자 4,200선이나 4,000에서 4,200선. 작년에 만약에 분양했었으면 3천만원 후반대에 아마 일반 분양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더 나가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신축 아파트가 너무너무 귀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지금보다 앞으로 올 하반기, 내년 이후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감스님들 중에서 주변에 가족들이나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들 있으시면 꼭 내 종잣돈 내에서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세계일보의 양다운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삽도도 최소 3년 뒤 서울 마포 용산에 내년 입주에 하는 신축 아파트가 0세대입니다. 용산이 1132세대, 마포가 1864세대 적정 공급이 필요한데 실주 입주 예정은 빵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급이 부족하면 늘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현장에서 체감되기 전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 서울 아파트 적정 공급량은 48,000세대로 지금 추정되는데 실질 수요량은 11,082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지금 발표한다고 바로 지어지는 구조가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사업 승인, 또 착공, 분양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아무리 빨라야 3년, 길게는 5년에서 7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2027년에 그러니까 지금 25년 뭐 5월에 입주를 갖다 시키겠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27년, 6, 7, 27년이 아니라 3년이 걸리니까 28년이나 입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지금의 서울과 수도권의 신축 분양을 갖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입주권, 분양권이 지금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올해 입주하는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제 이렇게 서초구 메이플 자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입주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아마 입주권하고 분양권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될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윤수민 의원님께서는 서울은 주택 유형별로 양극화가 심각한데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공급 부족이라든지 신축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지금 주택시장은 아마 돌아갈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공급 절벽이 서울과 분양 입주권 매매 2배로 지금 껑충 뛰었다라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60건이나 지금 서울 분양권과 입주권이 매매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실제 구축을 사람들이 매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단독이라든지 다가구라든지 빌라는 사람들이 들어가진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만 지금 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기다리다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라도 지금 사자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이 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 정말 심각할 정도로 옛날 구축 아파트들은 들어가서 살지 않고 신축 아파트들은 공급이 없는데 이제 가격마저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입주권 매매만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분양권하고 입주권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이 동대문구하고 강동구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동대문구에 지금 신축이 입주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강동구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지금 입주를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입주 잔금을 갖다 치르지 않는 세대에 한해서는 이렇게 또 분양권 거래가 또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핵심 입지에 새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하반기에도 가격 방어력이 높은 분양 및 입주권 매매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스마일이 지금이라도 내가 서울 아파트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고양시 아니면 고양시보다는 뭐 내 생활권이 뭐 운정이라든지 일산 킨텍스 생활권이라고 하시면 김포에 계시는 분들도 킨텍스로 좀 많이 오시지만 일산대교가 있다 보니까 나의 생활권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생활권이 아니다. 나는 나의 생활권은 뭐 일산이라든지 킨텍스의 주변에서 나의 일자리라든지 직주 근접이 된다고 하시면 저는 운정 신도시도 정말 좋아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일산의 오래된 아파트들을 빨리 정리하시고 지금이라도 신축이나 아니면 신도시 쪽으로 검단도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운정 신도시도 제 눈에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어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어제 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왜 지금은 고양시 아파트를 또 주목해야 되고 서울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울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정체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오게 되면 고양시라든지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도 다 신축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도 지금 신축과 구축의 지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이런 앞으로의 이런 주택시장의 앞으로 새로운 이 키워드가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똘똘한 한 채의 쏠림 현상을 새로운 정부에서 바꾸지 않은 한은 더욱더 크게 될 것이고 지방에 있는 집을 매도하고 서울에 와서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는 분들이 더 증가하면 증가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똘똘한 한 채의 패단이 하루빨리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뉴시스의 대출 미리 받자 막차 수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오픈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달 15일까지 5대 은행 가계대출이 3조 원이나 지금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이걸 지금 마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주택시장이 알게 모르게 지금 대선에 묻혀가지고 그 누구도 지금 주택시장이 이런 분위기를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조용하게 지금 실제 신고가라든지 서울에 지금 풍선효과가 지금 상당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앞두고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늘어나는 분위기가 실제 시장에서 감지가 되고 있고 또 일부 은행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막히는 등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독님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6월 말에 대출 실행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한번 문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6월 말까지는 대출이 지금 넘쳤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갖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3, 4분기에 대출이 실행되는 그런 조건으로 아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5대 은행, 그 다음에 시중은행, 뭐 이 금융권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어떤 내 집을 갖다 가는 데 있어가지고 대출이 되는지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이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텐데 중요한 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앞두고 서둘러서 대출을 받자는 이런 실제 실수요자 또 투자자 여러 지금 움직임이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것들은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5월달에 이런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진짜 6월달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고 싶어도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어쩔 수 없이 또 늦춰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또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오늘 감사님께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감사스마일이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저 역시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감스님들께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매도를 갖다 할 타이밍은 지금보다는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로 좀 늦춰라 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지금 만약에 내가 급하게 매도를 하고 어떤 뭐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생각보다 가격이 낮으면 좋을 텐데 낮지 않거든요. 제가 한 가지 뭐 이야기를 갖다가 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이 상급지로 아파트로 갈아타기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감스님들 중에서도 이제 나는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위 입지는 시장 상황에 더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곳은 이미 올랐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상위 입지로 갈 거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서둘러야 되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들의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한두 달 전에 금매 가격을 생각하고 가신다면 분명 실망할 거다. 그래서 상급지로 가고 싶어도 본인 물건이 안 팔려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고 말씀드렸듯이 상급지가 더 빨리 오르고 늦게 떨어집니다. 하급지는 더 늦게 오르고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갭으로 인해서 상급지로의 갈아타기는 항상 추가적인 자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감스님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상급지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하급지다라고 하시면 급매로 정리하시고 상급지의 급매를 잡고 만약에 이제 상급지가 상승하기 시작한 뒤라고 하면 하급지에는 급매를 정리하고 상급지는 정상가에 사고 또 만약에 상급지가 이미 상승한 뒤 아직 지금 상급지가 이미 상승한 뒤였다라고 하시면 하급지는 정상가로 정리하고 상급지는 오른 가격에 이렇게 사야 된다 라고 지금 수생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부동산이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스님들은 이왕이면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의사결정을 그래서 감스님들이 저에게 이제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어떤 또 투자 관련해가지고 저에게 조언을 갖다 구하신다고 하시면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저에게 조언을 받으면 바로 또 행동으로 옮기시면 더 좋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5월 20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